사용하는 거예요, 생각을. 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면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어디를 가도 생각을 늘 질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평범하게 안 보낸다고요. 이게 뭐지?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이거를 좀 더 낫게 할 방법 없나? 이런 것들이 항상 생각을 하면은 이럴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런 상황이었을 때 내가 어떻게 공감을 해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항상 이제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안 사느냐 이제 이런 거예요. 자,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양한 질문의 기술. 어떤 질문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하죠. 또한 해야 할 질문과 해서는 안 될 질문들이 있어요. 뭐 요즘에 이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뭐 노처녀들한테 시집 언제 갈 거야? 이런 질문은 안 하는 게 좋죠. 네. 뭐 직장 뭐 어떻게 됐어? 뭐 이런 질문. 그거 참 이게 상대방을 아주 곤란하게 만드는 그런 질문들이에요, 이게. 자, 무엇이든지 알고 싶은 것은 알아내는 비결은 오직 좋은 질문을 하는 것뿐이다. 어느 직종에 종사하든 질문을 잘하는 기술을 익힌다면 곧바로 혜택을 얻게 된다.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해서 다음의 내용은 중요하다. 좋은 질문 기법들을 확인하고 실행하는 법, 피해야 할 질문의 유형을 알아내는 법, 미확인 보고나 소문을 접했을 때 필요한 질문을 하는 법, 경청 기술을 연습하고 모든 단서를 활용하는 법, 질문 모델을 찾아내는 법, 대화를 언제 어떻게 조절할지를 판단하는 법. 믿기지 않겠지만 인간이 지닌 최고의 탁월함은 자기 자신과 타인에게 질문하는 능력이다. 좋은 질문은 놀라운 능력을 발휘한다. 사람 속 깊은 곳에 있는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끌어낸다.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잠언 20장 5절은 코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을지라도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걸 길어낸다. 사람 속에 들어있는 가장 좋은 그런 지혜를 질문을 통해서 끌어내는 거죠. 다음의 내용을 잘 보인 자, 플라톤의 대화편 메노에 나오는 소크라테스가 취한 유명한 접근법은 기하학을 공부한 적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소크라테스가 제기한 일련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복잡한 기하학 문제를 풀 수 있었던 어느 노예 소년에 관한 이야기다. 소크라테스 어떻게 생각하나 메노? 그 아이가 자신의 의견이 아닌 남의 의견을 빌려 대답을 했다고 보는가? 메노, 아니요. 그건 전부 그 소년의 생각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 하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그 애는 그걸 몰랐지. 메노, 맞습니다. 소크라테스, 하지만 이 의견들은 그 아이의 머릿속에 이미 들어있던 것이 아니었나?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 그러니 어떤 주제에 대해 일자무식인 사람도 그에 대해 자기 안에 나름의 진짜 생각을 갖고 있는 셈이군. 그런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 새로 표현된 이 생각들은 꿈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네. 하지만 여러 차례 다른 방식으로 그에게 똑같은 질문을 할 경우 그는 결국 그 주제에 대해 누구 못지않게 정확한 지식을 갖추게 될 걸세. 메노, 그럴지도 모릅니다. 소크라테스, 이 지식은 가르침이 아니라 질문으로부터 나올 걸세. 그는 그 지식을 스스로 끌어내게 되지. 그러니까 기하학의 어떤 부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소크라테스가 질문을 통해서 그 기하학을 풀게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답을 아는 능력은 자기 안에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엄마나 아빠나 우리 한국 부모들이 왜 그것도 못해? 라고 하는 거는 자기 엄마 아빠가 굉장히 무식하다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이가 왜 못해? 그 못하는 문제를 얘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고 그 능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질문을 부모가 하면 되는데 부모가 그 질문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아이들을 능력 있게 못 키워가는 거예요. 네, 어디 가서 계속 배워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안에 들어있는 걸 끌어내서 공부는 지가 하는 거 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겁니다. 이게. 네. 임상 장면에서 적용되는 소크라테식 대화법은 세 가지 기본 특징을 갖는데 체계적 질문, 귀납적으로 추론, 보편적 정의 구성,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질문한다. 증거가 뭔가?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가? 장점과 단점은 뭔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부딪힌 수많은 어려운 일들을 놓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눌 때 절망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하나 한다면은 그게 나쁜 것만은 아니죠. 또 이 문제의 장점은 뭔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는 유익이 뭐가 있다고 생각할까? 그래서 이제 가끔가다 심리 상담할 때 그런 질문을 제가 해요.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그러면 거꾸로 한번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혹시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겠습니까? 장점이요?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예를 들면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멘토를 만나게 됐지 않습니까? 오늘 나한테 찾아오신 것도 이 문제 때문에 오신 건데 이것은 나라는 사람을 또 하나의 만남의 좋은 동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또 앞으로 나하고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오히려 당신에게 이 아픈 점들이 유익하게 될 텐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이게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그런 점들을 찾아내주면은 이제 그게 유익하게 발전을 해가기 시작해요. 지난번에 애기 엄마가 그 욱하는 성격에 대해서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었던가요? 학교에서 1학년짜리에 대해서 선생님이 안 좋은 이야기를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해서 엄마한테 전화를 했어요. 엄마가 혹시 집에서 아이한테 폭행한 일 없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되게 기분 나쁘죠. 그래서 이제 엄마도 굉장히 당혹스럽고 그것 때문에 막 고민되고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이가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집에 왔을 때 엄마가 야단을 쳤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다르게 하는 방법이 뭐가 없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나눈 것이 아이에 대한 신뢰는 엄마가 갖는 거예요. 선생님은 아이의 감정을 잘 모릅니다.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될 배경에 대해서. 아이는 뭔가 말하고 싶은 자기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걸 누구도 이해를 못해. 만약에 그때 엄마가 품에 안고 엄마는 아들을 믿어. 만약에 그런다면. 그리고 그러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혹시라도 엄마가 걱정하는 성격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얘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둘러앉은 사람들한테 자, 욱하는 성격 속에 있는 장점들을 한번 쭉 이야기를 해보시겠어요? 그랬더니 장점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욱하는 성격의 좋은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행동이 빨라요. 이 사람은 행동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다. 또, 네. 자, 또 감정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감정이, 네, 감정이 풍성한 사람들이 욱 많이 해요. 네, 창의력이 많다. 뒤끝이 없다. 또 일을 빨리 처리합니다. 세상 말로 또 성격이 아싸래요. 네, 굉장히 좋은 점이 많아요. 자, 그런 좋은 점들을 중요한 것은 욱하는 성격을 좋은 방향으로 리드해 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놔두면 나쁜 쪽으로 가버리니까 이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엄마가 굉장히 많이 안심을 했어요. 아, 그것도 나쁜 성격만은 아니네요. 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 속에서도 좋은 점을 찾아낼 수 있고 좋게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사람 속에는 생각의 기능이 있어서 그 안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들어있다. 이것이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게 질문이에요. 질문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나올 수 있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여기 보면 칸 속에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을 넣어놨어요. 자,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프로젝트 전에 무엇을 준비할 생각이세요? 그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어디로 가시려는 겁니까? 꿈, 비전. 무엇이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이거는 다 뭐예요? 열린 질문들이에요. 무엇을 준비할 생각이세요?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겠죠. 당신의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자기의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하겠죠. 다. 닫힌 질문. 이건 이제 이런 거예요. 몇 시입니까? 오늘 오실 생각이세요? 몸무게는 얼마인가요? 이건 열린 질문입니까? 과제는 했습니까? 밥 먹었니? 숙제했니? 코칭 질문은 대부분 다 열린 질문이에요. 닫힌 질문이 아니에요. 상대방 속에 있는 생각을 끌어내는 질문이에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니? 숙제 마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니? 이런 것들은 다 열린 질문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질문 역시 열린 질문이 많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나무 뒤에 있지? 네, 이거는 닫힌 질문이에요. 네. 아담, 너 하와가 준 선악과 먹었어, 안 먹었어? 이건 닫힌 질문이에요. 네. 내가 뭘 주면 좋겠느냐? 이거 다 열린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전부 열린 질문이에요.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걸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시간 질문이에요. 시간 질문이라는 것은 자, 열린 질문, 닫힌 질문, 그 다음 시간 질문.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지금 같은 상황이 6달 동안 반복된다면 회사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같은 생활을 계속한다면 앞으로 1년 후 당신은 어떤 모습이 되어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어떤 걸 바꾸면 좋을까요? 네. 자, 지난번에 가정에 대한 이야기 하셨었는데, 김 목사님. 그 뒤로 그분 좀 뭐 상담 시작했었어요?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이사 가면 주일날 오후라도 한번 잡아보자. 긍정적으로 대답을 했어요. 다음부터 이사 가니까 제가 아침에 일찍 나간대요. 그래가지고 매일 하고 토요일 날에는 또 뭐 하고 매일 그런다고 해서 그러면은 주일날 오후라도 한 번씩 되고 처음 안 되면 2주에 한 번씩 네. 긍정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예. 그런 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태가 만약에 앞으로 계속 지속된다면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걸 원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뭔가 시작할 수가 있어요, 이제. 예. 자, 고객, 건강이 고민인데 고객 접대를 위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건강이 어떠신가요? 위궤양인데 잘못하면 암으로 발전이 있다고 의사 선생님이 이야기하네요. 아, 그러세요. 지금 같은 생활 패턴을 반복한다면 고객님께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과거에. 또, 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과거로 가서, 과거. 자, 이 일을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과거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 혹시 있었습니까? 예. 그때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이런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예. 자, 그 다음에 확인 질문이에요. 그거 진실인가요? 그거 진실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생각을 할 때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그 생각을 내려놓는다면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말씀하신 것이 이것인가요? 그러니까 대화할 때 가급적인 우리 상담자는 항상 저는 이제 그 종이 이면지들이 이제 많으니까 항상 갖다 놓고 사람이 오면은 갖다 놓고 볼펜 옆에 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쭉 적어요. 중요하게 이 사람이 지금 이야기하는 키포인트가 뭔지 쭉 다 적고 자, 지금 말씀하시는 게 여러 가지인데 이거 맞나요? 확인해요. 이 중에서 오늘 나하고 이야기를 꼭 나누고 싶은 것은 어느 영역이 어느 부분인가요? 그 중에 하나 찾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상담자는 항상 이렇게 메모하는 이런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이 이것이 맞나요? 이런 거. 한 번만 확인을 하면 실수를 덜 하게 되고 더 발전된 업무 능력을 기를 수 있다. 물어보는 사람은 5분만 바보가 되지만 묻지 않은 사람은 영원히 바보로 남는다.
네 번째는 자기 감정을 바꾸는 질문이 있어요. 인간관계나 업무 처리에 있어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감정의 변화는 중요하다. 자기 감정의 변화가 필요할 때 중요한 것이 질문이다. 만일 왜 이렇게 우울하지? 혹은 왜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걸까? 이제 이런 공황장애나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을 치료하다 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시 올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그걸 제일 두려워해요.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 일단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야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 꼭 늘 가르치는 게 이런 거예요. 그거를 친하게 지내세요. 친하게. 그리고 오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지? 어떻게 대응하지? 라는 질문을 꼭 하세요. 이럴 때 이런 현상이 올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하지? 지난번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서 이게 승리했지? 요걸 질문을. 요것만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이제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정신없이 당해요. 일단 그런 감정이 딱 오면 우선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이제 그걸 훈련을 시켜줘야 돼요. 자, 따라서 해보세요.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대응하지? 이걸 계속 훈련을 시키세요. 계속 훈련하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 뭘 해야 되지라고 해서 할 게 없으면 나한테 전화를 하세요. 네. 그 시간에 나한테 전화를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배웠죠. 감정은 뭐에 의해서 바뀌어요? 정보에 의해서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보를 그 시간에 바꿀 수 있도록. 네. 예,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의 의식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우울해하며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찾아낸다. 대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느끼고 사랑스럽다고 느끼며 살 수 있을까 하고 질문한다면 그 해답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질문이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우울하지? 그러면 자꾸 우울한 일만 떠올리게 돼요. 어떻게 하면 내 삶을 행복하게 바꿔갈 수 있지? 라고 하면 행복한 방법들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상 심리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서 항상 안 좋은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나는 왜 이럴까? 왜 나는 이런 집안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나? 미래는 잘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자기를 더 감옥에 자꾸 가둬놓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질문보다는 자꾸 밝은 질문을 해야 돼요. 밝은 질문.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더 좋은 경험으로 승화시켜 볼 수 있을까? 예. 그러면 그쪽으로 자꾸 가요. 사람은 자기가 던지는 질문에 따라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게. 예. 위기의 순간에 의욕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질문하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나를 구해준 결정적 기술이다. 나는 동료 한 명이 내가 하는 세미나를 따로 하면서 글자 하나까지 모두 내가 개발했는데도 자기도 그걸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던 순간을 잊을 수 없다. 나는 충동적으로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다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하고 질문했다. 그러나 곧 이런 질문이 별다른 탈출구 없이 끊임없는 분노로 몰아갈 뿐이라는 게 깨달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질문은 아니 그 사람이 그런 짓을 하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은 이런 질문은 어때요? 자기를 더 화나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 사람이 이미 일을 저지른 상태이니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를 정신 차리게 하는 편이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동안 내가 이렇게 화를 낼 필요가 뭐 있는가? 나는 그 일은 그냥 잊고 살아가면서 내 삶을 즐겁게 보내기로 했다. 그러나 어떻게 그 사람이 내게 이럴 수가 있지 하는 질문을 할 때마다 내가 분노의 상태에 빠지는 것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이 정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의 감정을 자꾸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를 바꾸는 가장 바른 길은 새로운 질문을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질문했다. 내가 이 사람에 대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네.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자 바로 머릿속에서 아무것도 없어라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나 나는 그래도 꼭 찾아내야 한다면 어떤 부분을 존경할 수 있을까?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그는 그냥 수동적으로 앉아만 있는 사람은 아니지. 그는 어쨌든 내가 가르친 걸 활용하고 있잖아 하는 답이 떠올랐다. 이 대답은 나를 웃게 했고 내 감정 상태를 변화시켰다. 또 여러 대안들을 검토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나는 다시 기분이 좋아졌다. 앤서니 라빈슨의 이야기예요.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딴 사람이 자기가
절친했던 함께 일하는 사람이 갔다가 자기가 특허처럼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게. 네. 감정은 정보로 인해 만들어진다. 새로운 질문은 자신의 감정을 바꾸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개발에 참 훈련을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면의 감정을 바꾸는 이런 이제 훈련을 능숙하게 한 사람이죠, 이게. 질문 하나 딱 던져서 그 사람에게 그렇다고 해서 장점이 하나도 없을까? 또 그렇다고 한다 한들 그와 내가 같아질 수 없는 거 아닌가? 뭐 어차피 내 프로그램이 더 많이 알려진다면 다 이제 긍정적인 질문들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또의 용법이에요. 가급적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질문, 이번에 책에서는 이 질문법들의 제목들, 이 질문하는 방법의 제목들, 열린 질문, 닫힌 질문,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예? 시간 질문, 그 다음에 또, 예, 확인 질문, 그 다음에 바꾸는 질문, 그 다음에, 예, 요런 이제 요게 한 18가지 나와요. 그러니까 그 제목만 이제 다음 달까지 열심히 암송해가지고 오세요.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오늘 저녁까지 공부한 거 너댓까지 일단 외워두시고, 그 다음 또 내일 또 밥 먹고 공부할 때 또 외워두시고, 그러면 이제 다 외울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첫째 뭐였어요? 열린 질문, 닫힌 질문. 둘째, 시간 질문. 셋째, 확인 질문. 넷째, 감정을 바꾸는 질문. 다섯째, 예, 아우 대단해요. 자, 한번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더 쉽게 외우려면 첫 글자만 따는 거예요. 10시. 네, 10시예요. 그 다음에 10시에 확. 예. 그 다음에 예, 10시에 확감. 10시에 확 감을 따. 예. 네. 예, 생각법에서 이 연상법이 참 중요해요. 그것과 연관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 경청의 방법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충주, 사과, 충주, 상과, 중. 그런데 충분한 시간을 줘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로 연상을 해서 묶어두면은 잘 안 잊어버려져요, 이게. 예. 그리고 또의 용법.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활용하면 창의력 공부를 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질문에 있어서 그리고 또의 용법은 아주 중요하다. 한 가지만 물어보면 상대방이 그 한 가지에 대해서만 대답을 하지만 또의 용법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끌어내는 방법이다. 자, 기술자, 소프트웨어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죠? 고객, 이미지 크기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기술자, 소프트웨어 그것 말고 다른 문제가 있나요? 고객, 이미지를 다른 프로그램으로 내보낼 수 없고 이미지와 색을 다 칠하려 하면 화면이 정지됩니다. 기술자, 또 다른 문제는요. 고객, 그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그 밖에 또 뭐 이러면은 더 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생각해낼 수 있어요. 뻔히 아는 거 말고 그 외에 다른 이야기들을 더 꺼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유형, 좋은 질문의 6가지 유형, 직접적인 질문, 확인 질문, 반복 질문, 연속 질문, 요약 질문, 일탈형 질문,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질문이에요. 상대방으로 숨 돌릴, 그러니까 심각한 질문을 쭉 하다가 좀 이제 농담하는 질문, 이런 형 질문들은 마음을 좀 여유롭게 하는 질문들이에요. 나쁜 질문,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유도 질문. 이게 누가 한 질문들이죠? 욥의 친구들인 이쪽 질문이에요. 부정형 질문, 계속해서 안 좋은 쪽으로만 질문해요. 모호한 질문, 그냥 애매모호해. 도대체 뭘 질문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복합형 질문, 막 이것저것 잔뜩 섞어가지고 질문하니까 도대체 뭘 이야기하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지향적 질문,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오늘의 문제만 지적을 해야지 자꾸 과거에도 하는 끌어내는 이런 질문. 자, 책임 추궁적 질문. 네, 그 다음에 폐쇄적 질문, 다 안 좋은 질문이에요. 유혹의 질문, 하와를 미혹하기 위한 사단의 질문, 얼마나 예리합니까? 하나님이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냐? 네, 죽는다고 했어.
야, 그 죽기는 왜 죽냐? 그러면서 이제 미혹하는 질문. 비판적 질문이에요. 때에 안 맞는 질문. 자, 장로나 이런 사람들 앉혀놓고 같이 자, 술 한잔 드세요. 아, 저 장로인데요. 아니, 딴 사람들은 다 먹던데요. 목사님도 드시던데요. 뭐 이런 이야기, 질문.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유혹의 질문들이에요. 네. 오늘 한 번만. 네. 네. 그 이제 유도 질문, 이제 정죄하는 질문이죠. 죄를 만드는 질문이니까 따지는 질문, 유도 질문. 네. 안 좋은 질문이죠. 자, 질문을 할 때 필요한 중요 요소. 첫째, 질문할 때 사용해야 할 4가지 요소. 이건 질문하기 위해 경청할 때 듣고 물어야 할 내용이다. 첫째, 아까 이야기했죠. 사람을 꼭 들으라. 인물의 성격과 관점, 이름이 뭐죠? 어디 사세에 대해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경험과 능력에 초점을 맞춘 직업적 범주, 직장의 전형적인 하루 일과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좋은 질문과 경청. 그러니까 질문을 할 때 또 경청을 이제 잘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자,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상대가 누구신가요? 라는 그 사람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들어야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둘째, 장소, 방향, 위치, 외양, 배치. 일출이나 일몰을 볼 때 어느 방향을 향하나요? 가는 길은 어떤 길을 사용하시나요? 제한 속도는 얼마입니까? 사물, 다양한 물건들에 대한 질문. 시간 속의 사건, 전체 흐름. 물론 이외에도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들이 필요하다. 가족, 일기, 감정, 상황, 비전, 미래, 과거, 잘한 일, 성공한 일. 그러니까 일단은 경청을 할 때는 사람, 장소, 사물, 시간 속의 사건 이런 것들은 관심 있게 경청을 해야 거기에 따른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요소는 듣기예요. 질문자가 더 개발하고 발전시켜야 할 중요한 기술이 바로 효과적인 경청 기술입니다. 인간의 귀가 둘이고 입이 하나고 최고의 질문자는 그 비율로 귀와 입을 사용해요. 경청의 중요한 자세, 대화 상대를 바로 보고 전화기를 꺼두고 몸과 마음 함께 동원하고 눈 맞춤, 자세, 몸짓 모두 당신이 모든 감각 동원하여 주의 깊게 듣고 있다는 신체적인 증거물이다. 자, 스카우트 조직을 창설한 로버트 파울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경청과 관찰을 직업으로 삼는다면 말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얻을 수 있다. 보고 듣는 걸 잘 기록하라. 셋째,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필기 노하우. 사람, 장소, 사물, 시간 속의 사건들을 필기해. 자꾸 기록을 해야 돼. 그래야 좋은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프린스턴 대학교 웹사이트 3가지 쉬운 단계를 따를 때 강의를 통해 배우는 지식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식이 아니고 지식. 첫째, 적극적 경청 기술을 이용하라. 둘째, 분명한 효과적으로 필기하고. 셋째, 필기한 자 24시간 안에 그 내용을 검토해라. 자, 8번째는 직장 생활을 변화시킬 질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질문 일기를 작성하라는 거예요. 질문 일지. 네. 질문 정리하기. 2주 동안 당신의 직장 생활에서 질문과 관련된 일지를 기록하라. 당신이 과거에 했던 질문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걸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하라. 당신이 한 질문 중 당신의 직업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 질문 5개를 적어보라. 각 질문이 큰 도움이 됐다고 느끼는 이유를 짧게 기록하라. 절대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질문 5개를 기록하고 그 이유를 떠올려보라. 다르게 물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 질문 5개를 기록해보라. 질문을 어떻게 표현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내가 다르게 한다면 어떤 질문으로 바꿔볼 수 있을까? 질문을 달리 했을 때의 경우 상대의 답변이 어떻게 달랐을 걸 보는가? 직장에서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 영향을 준 한 가지 질문, 개인적인 관계 측면에서 영향을 준 질문을 매일 하나씩 기록을 하라. 자, 이 위에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는 지워야 될 것 같아요. 관련된 일지를 기록하라 하고 그 옆에 거는 지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당신이 과거에 했던 질문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그냥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당신이 과거에 했던 질문을 거긴 다 지워도 되겠어요. 질문 일지. 이거는 이제 다른 이야기를 첨부한 내용인데 여기서는 그걸 안 해놨으니까 그게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과거에 했던 질문을 다음과 같은 3가지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관점에서 이걸 정리를 안 했어요, 내가.
다른 관점에서 다 정리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건 필요 없어요. 예, 없어야 되는 문장이에요. 그게 없어야 이 흐름이 맞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 인생 속에서 내 직업 인생,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든 질문 5개.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2개의 질문. 이게 내 인생을 만들어 놓은 거니까요. 또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질문. 이거를 다르게 질문을 했으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 다른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표현하실까? 이거는 과거 것들은 잘 생각 안 나죠. 어떤 예를 들어서 질문 하나 잘못 던졌다가 헤어지게 되는 사람도 있어요. 실컷 둘이 데이트하다가 딴 여자에 대한 질문 팍 던지는 바람에 헤어지게 된다든지 이런 엉뚱한 질문. 직장에서 어떤 일을 완수하는 데 영향을 준 한 가지 질문, 개인적 관계 측면에 영향을 준 질문을 매일 하나씩 기록하라. 하지 말아야 했었다고 생각되는 질문 한 가지를 기록하라. 만약 그런 질문이 하나도 없다면 축하할 일이다. 만약 다른 방식으로 물었다면 더 좋은 답변을 얻어냈으리라고 생각하는 질문 하나를 기록하라. 그런 질문이 하나도 없다면 당신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질문을 어떻게 표현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가? 질문을 달리 했을 경우 상대의 답변이 어떻게 달라졌을 것으로 보는가? 일지 쓰기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추가해야 할 목록들, 그날의 최고 질문을 기록하라. 누군가가 당신에게 직접 던진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TV에서 듣거나 온라인에서 읽은 것일 수도 있다. 왜 그것이 최고의 질문이라고 생각했는가? 그러니까 다른 건 다 내버려 두고라도 우리가 매일매일에서 오늘 내가 한 질문 중에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질문은 뭔가? 오늘 내가 한 질문들 중에 가장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질문은 뭔가? 네. 좋은 질문은 자신의 업무 능력과 삶의 질을 높인다. 좋은 질문이 돈을 절약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아이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가족은 신학기를 맞아 쇼핑을 나갔다. 거기서 아내와 나는 어린 여자아이의 옷이 그렇게나 비싸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나는 직원에게 물었다. 반값 세일은 언제 시작되지요? 나는 농담한 거였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대답했다. 목요일이죠. 하지만 오늘 그 값에 드린다고 해도 별 문제는 없겠죠. 그것은 내가 했던 좋은 질문 중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안 했으면 정가대로 냈을 판인데 세일 언제 해요? 그랬다가 아주 좋은 질문이죠. 모두를 위한 좋은 질문 카테고리.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은 언제였죠? 가장 슬퍼했던 순간은요? 당신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그에게서 어떤 교훈을 배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당신이 살면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은 뭔가요? 가장 어린 시절의 추억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저는 가장 어린 시절에 우리 형하고 내장산에서 남해 감나무 올라가서 감 따라갔다가 들켜가지고 도망친 이것이 어린 시절의 추억이에요. 그리고 산골짜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그 고기 잡는 나무가 있어요. 그렇게 찧어가지고 그 물을 웅덩이나 뿌리면은 고기들이 파닥파닥하고 뛰어나와. 근데 그때는 장어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장어. 골짜기에 흐르는 물이 조금만 있으면은 거기에 흐르다가 웅덩이 같은 데서 그 나무 찧어가지고 넣으면은 꼭 장어가 튀어나옵니다. 뭔 나무예요? 마취나무 해봐요? 그 조금 가시도 있고 그런 나무가 있어. 그리고 온나무 아니에요. 온나무 아니고, 그리고 또 엄나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게 그 가시가 막 있고 한 나무인데. 떼죽나무. 그리고 이제 그때 어느 산속에 이제 들어갔는데 어떤 과일을 따먹었는데 잠을 잤어. 그래가지고 한참 자고서는 그러니까 졸도를 했는지 참. 그런데 그 열매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게 무슨 나무 열매인지 하여튼 그걸 먹고서는 잠이 들어버렸어. 참 이게 동화가 될 뻔했는데.
또 뭐 5살 때 뇌염에 걸려가지고 죽었다가 하루 만에 살아난 일. 네. 자, 형제에 대한 좋은 기억. 당신의 가족이 당신에게 대해 말해준 가장 재미있거나 당혹스러운 이야기는 뭔가요? 당신의 인생에서 딱 한 가지 기억만 영원히 붙잡을 수 있다면 그건 뭐가 될까요? 만약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대화가 된다면 저한테 어떤 지혜의 말을 전해주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은 무엇입니까? 살면서 언제 가장 외롭다고 느꼈죠? 저는 제 자식들의 앞날에 바라는 꿈과 소망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당신의 실제 삶은 과거에 상상했던 거 어떻게 다릅니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고 싶으신가요? 당신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런 이제 굿 무빙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이런 거 이제 많이 좀 써보게 할 수 있고 그렇죠 이제. 자, 9번째는 나를 되찾는 질문, 나를 이제 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Why? 나는 왜 이 연구를 하는가? 나는 왜 과학자가 되었나? 왜라고 질문을 던지는 일은 심장을 뛰게 하는 것 같다. 이는 일의 이유를 따지고 목적을 묻는 것이기 때문이다. 일의 방법을 찾기 전에 자신이 그 일을 왜 해야 하는지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 성과도 높고 일에 대한 만족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학자 다니엘 핑크는 미래는 하이테크가 아니라 하이 컨셉트가 필요한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했다. 집에 불이 나간 전구가 있을 때 어떤 종류의 전구를 살 것인가에 집중하는 건 하이테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왜 전구가 나갔는지 혹시 배선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채광이 좋지 못해 조명을 장시간 사용하는지 고민하는 것은 컨셉트의 영역이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기계적인 삶과 철학과 사고적인 내용이 있는 그런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는 하이 컨셉트는 왜라는 질문이 지향하는 방향과 같다. 바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것이다. 하이 컨셉트의 영역에서 고민하며 전구를 구입하는 것 이외에도 자연광이 더 많이 들어오도록 밝은 유리창을 달고 창문을 막고 있는 가구의 배치를 다시 하는 등 새로운 방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질문을 통해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이 지금 단지 불을 밝히는 거냐 아니면 우리 집안에 어떤 거를 원하는 거냐 그러잖아요. 무엇 때문에 밝히는 거예요? 결국 집안이 밝게 하는 거고 밝게 하는 것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통해서 좀 더 다양하게 단지 전등 하나 바꾸는 게 아니라 모든 분위기를 바꿔놓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따질 때 왜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지만은 이런 과학적인 발전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방향성들 이런 걸 할 때는 왜라는 질문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왜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를 분명히 해준다. 중요한 건 언제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고 누군가 정해준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일이 한다는 거다. 예, 가다 보면은 어쨌든 뭐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반대하는 사람이냐 찬성하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왜 내가 이 일을 하는 거냐라는 자기의 가치가 중요한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약 새로운 결과의 원인이라면 만약이라는 질문은 풍부한 상상을 통해 창조적으로 사고하게 한다. 만약에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하는 키워드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만약에는 질문이 없었다면 시커먼 구조물에 불과했던 석유가 귀중한 에너지 자원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처음엔 석유에서 불을 밝히는 등유만 추출해 사용했다. 그런데 만약에 등유를 뽑아내. 요즘에는 그러니까 사실 등유만 쓴다는 거는 알고 보면은 껍데기만 쓰는 거예요, 사실. 이 속에서 나중에 지금 휘발유가 나오고 항공유가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아낸 거죠, 이렇게. 만약을 한다, 만약 뭐뭐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만약이 뭐뭐가 가능하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바라 부시 그 영부인, 아까 이야기했었죠. 문제를 퇴출한다고 해결했다고 선언했지만 그것에 별반 지식이 없었다. 그런데 그녀는 전문가들과 회중 앞에 서서 이걸 말해야 했다. 만일 여러분이 대통령 부인이라면 자, 문명 퇴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라고 물었죠. 만약이라는 질문은 풍부한 상상을 통해 창조적으로 사고하게 한다. 만약이라는 질문은 에너지, 대중문화, 첨단 기술과 같이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이나 모습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네. 또 우리 자신의 삶도 그래요. 우리는 항상 미래에 대해서 별로 준비 없이 산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만약이라는 질문을 던져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why not?
왜 안 하느냐 하는 거죠. 도대체 도전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일단 해보자. 뭐가 두려운가? 할 일을 알면서도 실천을 주저하고 있다면 왜 안 돼라고 자문해보자. 정주영 회장 해봤어? 만약에 얘를 통해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왜 안 돼라는 질문으로 용기를 가지고 도전해보자. 금수저, 은수저로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도전해보기도 전에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수많은 자원과 기회로 가득 찬 세상,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5가지 성품의 능력이다. 이것을 이루는 것은 도전 정신이다. 네, 왜 안 돼? 네, why not? 왜 안 돼? 못할 이유가 뭐야? 네, 도전. 도전이라는 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도전. 10번째, 업무적 질문, 관계를 풀어가는 질문들. 답하기 전에 더 구체적 질문을 해보라. 누군가 당신 회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 여기서 설명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상대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부터 체크할 수 있어야 한다. 상대가 더 구체적으로 나오게 만들어라. 이렇게 물으면 된다. 우리 회사의 어떤 점을 알고 싶으신가요? 네. 당신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저희 회사는요, 이렇고 이렇고. 이게 아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가요? 마찬가지로 누군가 당신에 대해 말씀해 주기 요청하면 되물어라. 나의 어떤 점을 알고 싶으신가요? 자, 김상성 목사님한테 예를 들어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보통 우리는 저는 뭐 이렇고 이렇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시죠. 해보라고요. 여기 있는 대로. 네. 자, 빵점. 자, 한번 두 분씩 한번 해보세요. 자, 옆에 분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네. 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또 물어보세요. 자, 목사님의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어떤 점을 알고 싶으신가요? 이렇게. 네. 자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리 자녀 어떤 부분을 좀 알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계속해서 소통해 나갈 수 있는. 네. 자, 그러면 여기 보시고 경청을 위한 질문, 짧지만 제왕할 수 없는 한마디, 자기 연설만 하지 마라. 경청보다 중요한 대화는 없다. 경청을 위해서 열린 질문이 필요하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네. 타인의 성공 비결을 전수받는 방법,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질문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끌어내 배움을 얻을 수 있고 적극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당신에게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되셨나요? 당신이 가장 힘들게 얻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을 때 괜찮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도 될까요? 계속 잘못 단추를 꼈는데 계속 끌고 가면은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괜찮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더 솔직성을 보게 되죠. 본의 아니게 실언을 한 것 같더니 다시 시작하고 싶군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겠어요? 그래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거예요, 이게. 네. 잘못된 걸 계속 끌고 가. 그러면 더 가면서 더 우스꽝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세요. 연습. 옆에 분한테. 네. 괜찮으시다면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은데 괜찮으시다면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자, 닫힌 질문이 필요한 시간도 있어요. 분명하게 확실한 대답을 원할 때는 분명한 닫힌 질문을 던져야 돼요. 닫힌 질문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재능 개발을 시키고 싶은데 자꾸 닫힌 질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예입니까? 아니옵니까? 이것에 완전히 헌신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도대체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같은 질문인데 이게 필요하다. 예. 지금 결정을 좀 내려주겠습니까? 이 일에 이어지는 질문. 이 일에서 어떤 점이 가장 신납니까? 가장 의구심이 드는 점은 뭡니까? 절대 해서는 안 될 그 질문. 요즘 제일 고민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런 같은 상투적이고 나태한 질문 하지 마라. 그 대신 미래와 관련된 현명한 질문하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질문, 상대방의 포부나 우선순위와 관련된 질문하라. 그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생각을 물어라. 상대에 대한 정보, 관심사에 대한 정보들은 바로 알고 질문을 해야 한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경험을 통해 뭔가를 배우려고 이렇게 물어라. 당신이 지금껏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감동적인 질문은? 가장 심오한 질문은? 상대의 숨겨진 열정을 알아내는 질문,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고 싶다면 이렇게 물어라. 지금껏 살아오면서 성취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사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런 데 대한 폭을 넓히는 것이 좋아요. 폭을. 개인적으로 가장 만족스러운 성취는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이룬 것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아주 특별한 저녁 시간을 여는 질문, 상대방이 가장 소중했던 순간을 고백하도록 이끌라. 그들이 경험한 시간을 음미하고 만끽할 수 있도록 이렇게 물어라. 오늘이 다른 날보다 훨씬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저녁 아이들을 침대에 누일 때 오늘 다른 날보다 훨씬 특별한 일 어떤 게 있었니? 오늘 내가 경험한 멋진 일은 뭐니? 이 질문을 받으면 하루 종일 있었던 부정적인 일을 모두 멀리하게 되고 대신 특별한 일들의 순간을 떠올리게 된다. 진술이나 확언, 명령을 하기보다는 질문을 던져라. 고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의 고객 서비스 수준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또는 우리의 서비스가 고객 유지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이번 여름에 일자리를 못 구하면 용돈 없는 줄 알아라. 이번 여름은 뭘 하면서 보내고 싶니? 자, 당신이 걸핏하고 화내는 건 나도 이제 더 못 참겠어. 당신이 화를 내면 주변 사람들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진술이나 확인, 명령보다는 질문하라는 거예요.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라. 자, A. 우리에겐 더 많은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고 당신이 생각하는 혁신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거죠. 우리에겐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자, 팀워크라고 하면 정확히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못 믿겠어. 네가 말하는 신뢰라는 건 뭐야?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이제 그 구체성을 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는 대신 사고를 유발하는 질문을 던져라. 내가 어떤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게 하는 질문을 던져라. 너 이렇게 해. 그거보다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라든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 뭐 이런 거라든지 다양하게 전문가를 자처하며 가르치려 드는 대신 상대방의 자신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기여하도록 이끌어라. 자신을 통제하는 대신 상대가 자신의 경험을 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라. 단어의 의미를 전제하는 대신 그 단어의 의미를 물어라. 해결책을 하달하는 대신 상대에게 해결책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하라. 당신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주려 들지 말고 상대방이 얼마나 똑똑한지 보여줘라. 우리는 대화를 하다 보면은 항상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이제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한다고요. 근데 올바른 똑똑함은 상대방의 똑똑함을 일깨워주는 거죠. 네. 분석하는 대신 통합하여 큰 그림을 보라. 불평을 그치게 만드는 특효약. 좋은 질문은 나쁜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화를 녹이며 상대방을 진짜 중요한 이슈로 돌아오게 만드는 특효약의 역할을 한다. 우리는 남들에게 대해 불만을 토로하며 그들이 변해야 한다고 말할 때가 많다. 상대방의 비판을 쏟는 대신 해결책을 생각하도록 이끌려면 이렇게 물어라. 그들이 무엇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식과 기술의 부족, 조직의 방해, 능력의 부족, 배우의 부족. 회의를 마치고 난 후 중요한 결정 사항을 짚고 넘어가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라.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질문해라.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항은 뭔가? 회의가 끝나면 이렇게 질문해라. 오늘 회의에서 우리가 결정한 사항은 무엇인가? 말만 많이 하다가 흐지부지 그리고 뻔한 이야기들을 하고 터지면 안 된다. 가족이나 친구지간에도 마찬가지다. 자, 우리가 결정한 게 뭐지? 넌 어떤 결정을 내렸니? 네. 자, 가족 회의에 대한 과제를 줬어요. 자, 가족 행복을 위한 가족 회의. 그랬더니 가만 들어보니까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것만 많이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상대방한테 계속 요구만 하는 게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뭔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잊어버렸네. 그 전에 일단 생각나면 할게요. 상담이나 이런 걸 이제 뭐 하다 보면은 아주 다양한 질문들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이제 상황들이 많이 이제 생깁니다. 이게. 자, 좋은 질문을 위한 3대 요소. 우선 좋은 질문은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다. 좋은 질문이 성과를 만들어낸다. 질문의 수준에 따라 인생의 질도 달라진다. 모든 해답은 자기 안에 있다. 여러분 자신 속에 있는 해답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는 것이 질문이다.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자신이 변화하는 편이 훨씬 좋다. 예. 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항상 상대방을 원망을 해요. 상대방. 그렇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항상 상대방. 아이, 그 남편이 뭐 그 사람이 그렇고 저렇고 뭐 아무개가 그렇고 저렇고. 그러면 이제 그때 제가 그런 질문을 많이 써요. 뭐냐면은 적이 화살을 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적군이 화살 쏘는 것이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적이 화살을 쏘는 건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문제가 없은 거예요. 지금 그 남편은 당신의 적인데 그 남편이 당신에게 그런 화살을 쏘아야 되는 거에 대해서 불평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적이 화살을 쏘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예, 당연히 미사일 안 쏘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핵 안 터뜨리는 거 고맙게 생각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겠어요? 중요한 건 화살 쏘는 거를 뭐라고 하지 말고 방패를 만드십시오. 방패를.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적이 자꾸 남이 자꾸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데 그걸 지금 여기서 논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방패를 만들어라.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더 나아가서는 혹시 삼국지 이런 거 읽어보셨어요? 거기 보면은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화살이 부족해. 어떻게 하죠 이제? 예, 배에다가 사람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가 밤중에 횃불을 밝혀놓고 그러면은 적이 화살을 무지하게 많이 쏴. 그러면은 몽땅 걷어다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하는 말들을 내가 내 삶을 바꾸는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하면 더 자기가 성숙한 사람이다. 네, 그런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훈계를 잘 활용하는 거죠. 네. 이따가 좀 설명해 드리세요. 네. 네. 저기 화살을 쏘는 것보다요. 저기 핵을 쏘면 어떻게 하죠? 저기 핵을 쏘면 이제 핵을 막으면 되지. 핵사를 만들면 돼. 네. 핵을 만들면 돼. 핵을 방어하면 돼.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나라도 핵을 위에서 폭발하면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결국은 뭐 계속 연구해내는 거. 제일 좋은 답입니다. 핵이 터지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는 거니까. 자, 11번째 다 좋은 질문 아니다. 그래서 6종류의 질문, 좋은 질문, 상대방을 위해 묻는다. 상대의 깨달음을 포함한 답변을 듣게 된다. 안부형 질문, 예의상 주고받는 것, 별 의미 없다. 의문, 질문하는 사람이 얻고자 하는 정보를 듣기 위한 질문이다. 퀴즈, 상대의 지식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다. 명령형 질문, 답이 정해져 있다. 신문, 상대의 실패를 추궁하기 위한 질문으로 Y를 사용한 신문조로 들린다. 좋은 질문은 상대방의 생각을 이끌어내는 능력, 상대방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력이다. 질문에 대한 답은 상대방에 있고 상대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겠다는 각오를 의미한다. 질문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에 대한다. 질문하는 사람에게 매력이 없으면 질문 능력은 발휘될 수 없다. 질문하는 사람의 인격이 중요하다. 질문자의 좋은 자세, 잘 들어줄 것, 끊지 말고 부정하지 말 것, 단점을 극복하게 되면 장점을 살릴 것, 어떤 경우라도 응원할 것, 수시로 격려하고 칭찬할 것, 나부터 충족되어 있을 것. 질문하는 사람이 부정적인 에너지로 가득하다면 상대방에게 긍정적 에너지를 전달할 여유가 없다. 칭찬보다 용기를 심어줘야 한다. 칭찬만으로 성장할 수 없다. 질문 체질이 되라. 질문을 만들고 질문하고 답하는 일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보라.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해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은 네, 좋은 질문을 해야지 하루 종일 뭐 했어? 하루 종일 이거밖에 못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살래? 네. 뭐 이런 질문은 괜히 안 하는 게 낫죠. 질문 맵을 만들어라. 명확한 질문인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본질, 에센스가 녹쳐 있는가? 어림없는 답대로 어림잡는 버릇을 없애라. 확인을 위한 질문, 상대가 깨닫기 위한 질문, 상대방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질문, 구분해 사용해라. 스피드 질문, 예스나 노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 아이디어 질문, 이 업무로 성과를 내야 한다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선택형 질문, 3가지 이상의 선택 가능한 답변을 만들어 놓고 상대로 하여금 고르게 하는 질문. 잘 듣는 것이 잘 묻는 것, 질문 능력을 끌어올리는 기술, 듣는 기술, 이야기의 템포와 리듬 만들기, 맞장구치기, 고개 끄덕이기, 반복하기, 침묵 활용하기, 끌어내기 위한 침묵, 억누르는 침묵,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다. 시점을 바꿔주는 기술, 자네가 고객이라면 어떤 사람이 판매하는 제품을 사고 싶겠나? 고객의 시점으로 바꿔 질문한다. 매출 부진으로 고민할 때 만약 경영이신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면 어떤 종을 할까? 가장 존경하는 A 선배라면 지금의 나를 보고 어떤 충고를 할까? 시점 바꾸기 훈련은 셀프 코칭을 할 때 활용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상대방의 시점을 바꿔준다. 나의 고민, 누구라면 어떻게 하라고 할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 수면있는 진짜 대답을 찾는 기술, 사실은 그 답변 뒤에 진짜 속내가 숨어 있다. 영영역은 어디인가요? 이 길로 가시면 여기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대답은 진짜 속내가 아니다. 역에서 어디로 가려고 그러시나요? 네, 전철을 타고 영영역으로 가려고요. 거기서 친구를 만나려고 했거든요. 아, 그러시면 여기서 그리로 가는 버스가 있으니 그걸 타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철역으로 가겠다는 거는 뭐예요? 그 단순하게 전철역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 가셔서 전철을 타고 어디로 가시고 싶으신 건데요. 예. 그러면은 그 질문을 거기까지 했다면은 여기 역전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은 가르쳐 일하게 하는 사람이 아, 그 길은 버스로 가는 게 더 가까운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더 깊은, 그게 코칭식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코칭은 더 세부적인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자, 동기부여에 대한 코칭을 해요. 자, 그러면 동기부여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네, 동기. 자, 일단은 이제 그 용어에 대한 의미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동기라고 하는 의미, 그걸 보면은 그 동자가 움직이다 할 때 동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이 상태에서 어떤 곳으로 어떤 상태로 움직이는 현상을 동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동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만드는 동기가 있고 하나는 어떤 부여된 동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여된 동기는 오너가 그걸 지시했을 때, 엄마가 지시했을 때, 또 어떤 시험을 빵점으로 맞았을 때 이런 것들은 찾아온 동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활용하는 동기고 몸이 건조해. 어떻게 변화를 줄까? 해서 어떤 동기를 만들어내는 건 창조적 동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 동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어느 것을 코칭하기 원하세요? 라고 하면 지금 저한테는 오너가 지금 명령한 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것부터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때까지 질문을 통해서 구분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자, 생각의 기능을 코칭을 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의 기능을 코칭을 하는데 생각 속에는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뭐 아이디어를 꺼내는 코칭을 할까요? 아니면 행복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칭을 할까요? 아니면 생각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뭐 기억을 하는 메모리 기능에 대해서 코칭을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내서 또 그 속에 또 다른 영역이 또 있을지. 자, 이 속에 또 어떤 구분들이 있을 수 있나요? 그래서 끝까지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게 실천하기가 힘들어져요, 이게. 실천하기가. 저는 운동을 좀 하고 싶은데 운동에 대해서 코칭을 받고 싶어요. 그러시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그렇죠. 운동도 다양한데 어떤 운동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럼 뭐 걷기를 이야기하든지 뭘 하기를 이야기하든지 그런 이제 세부적인 거. 그리고 운동이 왜 필요하신가요? 살을 빼기 위해서요. 아니면은 근육을 기르기 위해서요. 아니면 뭔가 생각하기 위해서요.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또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진짜 의도가 뭔지와 그거에 대한 구체성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학습 코칭을 하고 싶은데요. 그래? 그러면 학습은 어느 영역에 대한 학습 코칭을 하고 싶으세요? 뭐 과목인가? 아니면 인성에 대한 교육인가? 아니면 뭐 자기 적성에 대한 교육인가? 이제 이런 다양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자, 진정한 가치를 찾는 기술. 조금 더 파고들면 그 회사의 진정한 장점이나 강점은 잘하는 영역이에요. 그리고 절호의 기회가 눈에 들어온다. 자, 이삿짐 센터 하면 무슨 생각이 드는가? 일반적으로 오로지 물건을 옮기는 일만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을 해본다면 물건은 왜 옮길까? 자, 이삿짐을 옮겨요. 근데 물건은 왜 옮기는 거죠? 자, 단순히 물건을 옮기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옮기는 거예요, 이게. 그렇다면 이제 단순히 물건만 옮길 때하고 그 사람의 삶의 터전을 새로 옮긴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이제 많아지죠, 뭐가. 이삿짐 센터는 표면적으로 물건 이동이라는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생활의 이동을 돕는 일을 하는 셈이다. 여기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게 된다. 이삿짐 센터는 물건 이동과 더불어 고객이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서비스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편이 훨씬 듣기 좋지 않을까. 이것을 생활의 이동으로 여기고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을 이룬 기업이 바로 이삿짐 센터계의 대부 아트 이삿짐 센터다. 아트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벌써 다르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필요한 가전제품, 가구 판매, 가스와 전기 명의 이전, 신청, 이사 후 정리정돈, 서비스까지 고객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서비스를 확충을 함으로 엄청난 인기와 지지를 얻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단지 이삿짐을 옮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 집안의 자녀들의 학교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다 검토해 줄 수 있다면은 이거 뭐 대단한 거죠, 이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회사는 이 질문 때문에 그렇게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네. 물건을 왜 옮기는 것일까? 이사라는 게 뭘까? 결국은 삶의 터전을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나가 이렇게 다양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진짜 가치는 수면 밑에 있어요. 여기에 나타나 있는 것은 아주 작아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이 속에 들어있는 거를, 이거를 들을 수 있고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질문의 초점, 질문은 언제 어디서 누가 뭘 어떻게 왜 어떻게 해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다. 그곳의 기분, 상황, 아이디어 등 효과적인 질문. 왜 어째서를 어떻게 하면으로 바꿔라. 왜 지각했느를 어떻게 하면 시간에 맞춰 올 수 있을까요? 왜 실패했어를 잘 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이런 말들을 보면은 참 신기하잖아요. 왜 지각했어요? 우리는 보통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도대체 왜 늦었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시간에 맞춰서 올 수 있을까?
네, 이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데 이렇게 했을 때 상황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죠.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라. 부정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지 말고 가능성을 찾도록 해보라. 요즘 무슨 좋은 일이 있나요? 1대3의 황금 비율, 의견과 질문의 비율은 1대3 정도가 좋다. 하나님이 귀를 2개 만들고 입을 하나 만드신 이대로 하면 된다. 신문이 질문이 되는 효과적 변환법, 왜, 어째서 등을 시작하는 표현을 어떻게 하면이나 어떤 상황 조건이면 등으로 바꾸면 효과적 질문이 된다. 문제가 생겨서 낱개를 맞출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원이 있다. 상사가 어떤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 보통은 지금까지 뭐 한 거야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그래, 낱개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지? 이런 거. 네. 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나? 왜 지각을 했나? 시간에 맞춰서 오기 위한 아이디어가 없을까? 왜 문제로부터 도망치려는 건가? 어떻게 하면 문제에서 도망치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을까? 왜 문제를 미루려고 하지? 어떻게 하면 미루지 않고 끝낼 수 있을까? 왜 실적이 오르지 않나?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뭔가? 왜 참석을 못하겠다는 거지? 참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어째서 같은 실수를 자꾸 반복하는가? 또 실패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왜 마감을 지키지 못했나? 마감을 하는데 뭐가 부족했나? 그러니까 같은 질문인데 하나는 계속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고 하나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재생산적이에요. 어떻게 잘 이해됐습니까? 자, 한번 우리도 해볼까요? 자, 네, 이걸 해봐야 돼. 자, 왜 지각했어요? 옆에 분한테 우리 평상이 그렇게 했어요. 왜 지각했어요를 어떻게 바꿔봐요? 어떻게 하면 지각을 안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아니야. 예. 네. 어떤 늦지 않게 오기 위해서 어떤 도움이 필요하지? 참 사실 이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도 목회부에서 조회하는데 늦게 오면은 좀 빨리 올 수 없어 라든지 또 뭐 아니 왜 이렇게 늦어 이런 이야기가 먼저 나오지. 가꾸신 거다가 어떻게 하면 강업사님처럼 부드럽게 말할 수 있을까? 다시 태어나면 되죠. 다시 태어나면 된다. 아니 지세훈을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말을 자꾸 변화를 시킬 수 있는 훈련은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번째입니다. 코칭 질문이에요. 이거는 이제 폴정이라고 하는 분이 만들어 놓은 코칭 프로그램에 나온 질문이에요. 여긴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이제 우리는 10가지를 정리를 해서 코칭 이제 원리로 이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우선 관계 형성. 한 주간 축하할 일은 뭡니까? 관계를 우선 맺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해요. 생각대로 안 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새로운 소식은 뭡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목표가 설정이 돼야 되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주제 3가지만 말씀해 보실까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른다면 어떤 것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주제가 되는 이유가 뭔가요? 목표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의미를 갖게 되나요? 목표 안에서 어떤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싶죠? 목표가 이루어질 때 이상적인 상태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요? 어떤 환경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이 가능한가요? 자,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시도해 볼 수 한 가지 선택한다면 그걸 실행하기 위해 첫 번째 행동은 뭘까요? 언제부터 주기적으로 몇 번 실행하여 언제까지 완성할 수 있나요? 현재 상태에서 몇 점을 더 개선하면 만족하시겠어요? 예. 현실인식, 현실 장애인식. 당신에게 도전이 되는 외부 환경은 뭡니까? 이거를 이루어가는데 외부 환경은 뭡니까? 내적 환경은 장애 요인은 뭔가요? 본인이 변해야 할 부분은 없나요? 개인적으로 안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해결 자원. 이걸 이루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가요? 내부적 자원, 성품, 강점, 상상력, 외부적 자원, 사람, 돈, 도구, 관계, 인터넷, 책, 영적 자원은 뭔가요? 당신의 강점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이런 질문들이에요. 쭉. 누구의 도움이 가장 필요합니까? 이걸 이루었을 때하고 이루지 못했을 때. 우리는 이제 여기다가 G7의 요소 중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은 뭔가요? 생각의 다양한 기능 9가지를 활용해 본다면. 자, 실행 책임, 행동 설계의 실행 책임. 그 생각을 바탕으로 어떤 걸 실행하고 싶습니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3가지는 뭐죠?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몇 번 언제까지 실행하겠습니까? 그걸 모두 실행하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자, 육하 원칙의 질문이에요. 육하 원칙의 질문은 질문의 뼈대를 이룹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한국식 순서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미국식 순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돼요. 순서보다도 안에 있는 질문의 내용을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자, 항상 보면은 누가 무엇을 네, 어떻게, 무엇을 어떻게, 언제부터.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문, 생각 속에 들어있는 아이디어들을 사용하고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 또 효과적인 발전을 만들기 위한 방법을 얻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바로 내립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먼저 이 질문을 생각 속에 던져야 한다. 이 용어의 정의는 뭔가? 항상 여러분들이 뭘 할 때 항상 설교 제목을 정했어요. 과연 이 제목의 의미는 뭔가? 네. 내가 이 설교를 하고자 하는 의도는 뭔가? 이 제목이 거기에 맞는 것인가? 항상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제목하고 설교하고 따로 놀아요, 이게. 네. 자, 여기 뭐 용병에 대한 그런 이제 대화를, 토론을 하게 됐는데 계속 토론, 변론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뭐냐면은 용병에 대한 그 이제 정의를 모르는 데서부터 발생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했는데 이 용병의 용어란 용어의 정의가 도대체 뭔가?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정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논리학에 대한 이야기. 자, 이 밑에쯤 보면은 지난날 소크라테스 역시 용어 정의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했고 그의 제자인 플라톤 역시 용어 정의의 중요성을 갖게 했다. 소크라테스는 용어 정의에 광적으로 매달렸고 플라톤은 모든 개념을 끊임없이 세련되게 만들었고 플라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논리학이라는 학문을 창시한 것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 두 스승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 강조하지 않았더라면 논리학은 아마 먼 훗날이나 등장했을 거다. 논리학은 용어의 정의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논리력을 갖추려면 용어의 정의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각 속에서 아이디어를 끌어내고 방법을 찾고 답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다루고자 하는 주제의 용어 정의에 대한 질문부터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음에 주제들의 정의와 그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을 생각해보고 현실 속에 어떻게 정의할지 정리해보자. 우리는 문제라는 말을 많이 해요. 솔직히 문제가 뭔가? 문제의 의미를 보면은 답을 찾기 위한 질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을 문자에다가 뭐 주제할 때 제자를 쓰니까 어떤 주제를 찾기 위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부딪히면 막 고민하고 절망할 게 아니라 뭘 찾아야 돼요? 그렇죠. 답을 찾는 행동을 하면 되는데 이걸 안 한다는 거죠. 갈등은 뭐예요? 칡갈자에다가 등나무 등자. 그러니까 칡나무하고 등나무가 나무 하나를 올라가면서 서로 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풀면 되는 거야, 이걸. 그래서 이제 갈등을 풀기 위한 그런 이제 대화를 나누게 되는 거죠. 원망. 원망은 뭡니까, 이게? 예, 앞에 있는 원자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한탄하기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망은 소망, 희망, 원망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한탄할 일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원망을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한탄할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맨날 그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감사할 일은 계속 살해할 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감사할 일들이. 희망. 부모는 아이들에게 공부 잘해야 되라고 말한다. 공부 잘해야 되라는 말의 정의는 뭔가? 공부는 무엇이며 잘해야 한다는 의미는 뭔가? 이거를 알고 나면은 노는 것도 공부야. 그럼 어떻게 돼요? 공부 열심히 해가 잘 놀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빌 게이츠의 아버지는 맨날 빌 게이츠한테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잘 놀아야 돼. 열심히 놀아야 돼. 근데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됐어. 그러니까 공부가 과연 뭔가? 교육이라는 게 뭔가? 이런 정의들을부터 내려놓으면은 거기에 맞도록 할 수가 있어요. 교육이라는 말의 정의가 뭐예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 경험, 그 다음에 육체적 건강, 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거. 거기에 뭐 어느 것도 수학, 영어가 교육이다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육에 대한 정의가 올바로 내려지면 올바른 교육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토론해야 할 내용이 발생하든 일단 그 주제나 단어의 정의를 얻기 위한 질문을 먼저 던져보자. 이 단어의 용어는, 이 용어의 뜻은 뭔가? 토론을 한다.
토론의 뜻이 뭔가? 네. 분쟁이 일어났다. 그럼 분쟁의 의미가 뭔가? 이런 거. 어떤 것을 연구하고자 하거나 변화하고자 한다면 변화의 정의부터 명확하게 구분하고 변화의 분야, 영역, 최종 목표와 과정. 예를 들어서 저는 좀 변화돼야 되겠어요. 그러면 변화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그것부터 이야기 나누고 어느 영역에서 변화를 원하세요? 성격입니까? 말입니까? 생활 습관입니까? 인간관계입니까? 업무적 자세입니까? 뭐 어떤 다양한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영역들을 분석을 해서 대화를 나누고 만들어가는 거죠. 긍정적인 것, 필요한 재원, 있는 재원, 도움받을 수 있는 재원, 시기, 시간들 소상하게 질문을 해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자, 본장에서 소개하는 좋은 질문을 위한 14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자, 첫째 뭐예요? 네, 오다가 다 잊어버렸어요. 열린 질문, 닫힌 질문.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시간 질문. 그 다음에 확인 질문, 자기 감정을 바꾸는 질문, 그리고 또의 용법, 좋은 질문과 나쁜 질문의 유형, 질문을 할 때 필요한 중요 요소, 여기 3가지. 8번째는 가정, 직장과 생활을 변화시킬 질문일지 작성법. 그 다음에 나를 되찾는 질문 3가지. 왜? 나는 왜 연구를 하는가? 왜 이게 되었나? I하고 N 그건 뭔 뜻이에요? I는 win, W-I-N. W는 Y, I는 만약, N은 why not. 그 다음에 업무적 질문, 관계를 풀어가는 질문. 11번째는 좋은 질문을 위한 3대 요소. 좋은 질문은 이러이러한 형태. 그 다음에 잘 듣는 것이 잘 묻는 것이다. 진짜 숨어 있는 거 듣는 거. 3번째는 효과적인 질문.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째는 문제를 해결하고 업무 성과를 발전시키는 질문, 코칭 질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5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나중에 우리는 이제 10가지의 틀에서 이걸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번, 13번째는 가운치기 질문, 14번째는 용어의 정의에 대한 질문. 그래서 이 정도를 우리가 기억해 두면 다양한 질문, 폭넓은 질문. 자, 이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죠? 확인 질문. 했어 안 했어? 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어요.